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합동으로 오늘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참사당의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부실 대응을 추궁했는데 참사 원인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재개됐지만 경찰국 예산 편성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정부 안이든 수정안이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올해 본회의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재기 의장이 국회 방송과 전국 9개 민영방송이 주최한 특별 대담에 출연해 노동과 연금 등 윤 정부가 추진 중인 5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불거진 이단 고발과 의원직 사퇴 촉구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떠오른 장관 차출론까지 정치권 핵심 이슈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하면서 오늘 여야 합동 첫 현장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과 서울경찰청 등을 찾아서 참사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 조치를 집중 점검했는데요. 국조특위는 철저한 참사 원인 규명을 약속했고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진실 규명을 위한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되길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전격 합류 뒤 여야 합동으로 첫 발을 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시민 분향 소조문을 시작으로 해밀턴 호텔 옆골목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1차 현장 조사를 펼쳤습니다. 참사 현장을 찾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일대를 둘러보며 경찰의 출동 시간 등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사전에 배치된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어디 배치돼 있었냐 이걸. 이 T자형 전면부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 통제도 하고 있었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 그 후면부에도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선 참사 당일 접수된 신고 전화를 당장 출동해야 하는 코드 제로로 구분했는데도 왜 상부까지 보고되지 않았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따지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늦어진 국정조사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진실만 밝혀달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으면 그 화면에 또 비디오 또 그 애들이 어디서 우리 애들이 죽었는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국조특위는 23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차례 더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에 대한 기관 보고를 이어갑니다. 다만 기간 연장 문제와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국정조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레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여야 합의를 촉구해온 김 의장이 이렇게 예산안 처리 시점을 못 박은 만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의 예산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예산안 상정의 키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여당의 국조특위 전격 참여 직후 물밑에서 재개됐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예산, 예비비로 우회하기로 한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는 야당과 합법기관인 만큼 정규 편성하라는 여당이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눈치가 아닌 민생을 챙기라고 여당을 압박했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이렇게 시간 끌기로 시간을 국민들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면서 이 지리한 그 신경질을 이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증액동의권을 가진 정부와 예산을 상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소위 경찰국하고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품권, 그다음에 법인세 뭐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서 홀딩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말까지가 일몰 시한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에 대한 견해차도 상당한 상황. 야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한 정부 여당의 기존 약속을 지키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 여당의 약속이었죠.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목리를 부리더라도 여당이 책임 있게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물연대가 파업하며 기존 상황과 달라졌다며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본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점을 23일로 못 박은 만큼 여야의 물밑 협상은 긴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방송과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하는 특별대담 올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함께했는데요. 집권 여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은 물론 연금과 교육 등 5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노동과 연금, 교육 등 5개 분야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입법 등 지원에 나섰는데 특히 노동 개혁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과 전국 9개 민영 방송이 마련한 특별 대담에 출연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현행 주 52시간제를 탄력 근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더 일하게 되면 그걸 더한 것만큼 근로저축계좌에 넣었다가 플러스 알파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근로자가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현재 연공서열제를 성과급제로 변경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어떤 정권이든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 떳떳하면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장 밝히고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문정권 지우기라고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성 의장은 전당대회 룰 변경 논란과 관련해선 당원 수가 20만 명이었던 탄핵 직후와 8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당원 100%로 해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들이 뽑지 당원들이 아닌 사람이 뽑는 적이 없습니다. 늘 당원 만나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탄핵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실대 3으로 만들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밖에 성 의장은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 재추진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도 흠집내기 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의 대체 공휴일 시행은 내년을 예상했습니다. 성일종 의장 특별 대담은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7시 45분 국회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과 방산 원전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국회를 찾은 루마니아의 정치 지도자들을 환대했습니다. 내년 5월 루마니아 총리로 내정된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 의장과 치우커 총리입니다. 김 의장은 내년이면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만큼 이번 방안의 의미가 크다면서 투자와 방산,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양자회담 후속 조치로 파견을 추진 중인 한국경제사절단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루마니아 정부와 의회 측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우리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루마니아를 경제사절단을 구성해서 방문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산 협력을 위한 외교전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와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면서 또 미국의 동맹국으로 나토와 호환이 가능한 국방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루마니아 군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에 치우커 총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의 안보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며 방위, 방산 분야 경험이 많은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한국이 루마니아가 운영 중인 원전 노형과 같은 원자로를 이용하고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다며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2.7조 원 규모의 원전 설비 개선 사업과 9조 원 규모의 원전 신규 건설 사업에도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루마니아가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도 한국을 포함한 삼각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루마니아의 지지를 당부했는데 치올라쿠 하원 의장은 부산과 루마니아의 최대 항구 도시인 콘스탄차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강남 구룡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기로 한 만큼 기자회견 등 정치 행사보다 어려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이 뜻깊겠다고 생각했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 공개와 관련해 YTN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날리며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언론에 대한 겁박이자 탄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재갈물리기법을 강행하면 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 것이라고 말한 건 대선 후보 시절의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동료 국회의원들과 국회 출입기자, 상임위 소속 직원들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신사위원 베스트 10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은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며 1999년에 제정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AR 기반 법안 규제 정보 분석 기업인 피스컬노트와 국내 영향을 미치는 해외 입법 동향의 사전적 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광재 총장은 협약식에서 최근 미국의 IRA법 통과 당시 국내에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규제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기관은 입법, 정책 분야 AI 분석 기법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는데 국정조사 현장 조사에 국민의힘도 참여를 했죠? 네, 어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투기를 본격 결정을 하면서 오늘 현장에는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구축특위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당장 이제 국정조사에 복귀해달라며 눈물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가 이제 끝난 직후에 주 원내대표가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국조특위 복귀를 선언을 했는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시킨 데 대해서 이제 강력 반발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정을 주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원내 지도부가 보류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반려를 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사퇴했던 게 아니라 사퇴 의사를 밝혔었던 거고요. 어제 특위위원 기자회견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그 50회 만에 국정조사에 이제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이제 국민 요구에 부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본격 활동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후에 하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었고요. 오늘이 21일인데 예산안 처리가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좀 전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오래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는 해야 한다. 그렇게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아왔었다고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여당 단독으로 이제 증인 채택과 일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전격 합류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장 조사나 기관 보고 같은 경우는 일전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충분히 다뤄졌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미루기보다는 일단 현장 조사나 기관 보고는 참여를 하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끝나면 자연스럽게 청문회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참여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이태원 참사 청문회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까? 올해 말까지 이제 현장 조사와 그 기관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다음 달 내년 초가 됩니다. 1월 초에 3차례에 걸친 청문회가 이루어집니다. 여야 모두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예산 전국으로 가고 새해에는 청문회 전국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현장 조사도 있었죠? 네, 오전에 특위위원들은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서 조문한 후에 이제 참사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그 해밀턴 호텔 이 과정에서 이제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이제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태원 파출소를 찾아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제 따져 묻기도 했었고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제 참사 당일 올라갔다고 하는 파출소 옥상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방문을 했는데 중복 신고에도 이 안일한 경찰의 대응을 질타를 하기도 했고요. 서울시청 이 재난 안전 상황실을 방문해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이제 국정조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예산안이 남았습니다. 처리 시점이 이제 언제로 보입니까? 여야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보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올해는 넘기지 않는다, 준예산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아 있는 쟁점이 법인세 인하와 이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을 두고 여전히 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국정조사 실타래가 하나가 풀렸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물밑 협상도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쟁점을 넣고 계속 만나고 공방을 주고받을 땐 합의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분명한 입장차를 두고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의장해제 중재안까지 다 나왔고 그리고 여야가 이제 수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쟁점에 대한 조율만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오늘 여전히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나 모레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아주 커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문자 공지가 됐는데 23일 모레입니다. 금요일에 오후 2시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하겠다라는 이제 공지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강한 사실상의 마지막 통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을 처리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이제 마지막 시한은 23일 금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본회의를 열기로 이제 통보를 했는데 내일 그 협상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야의 입장차는 충분히 됐고 네. 협의도 어느 정도는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늦출 수 없다라고 네. 한다면 내일쯤에는 합의한 문구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또 시트 작업이나 여러 가지 아직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 또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들을 거치면 금요일 오후 2시라고 일단 통보가 됐지만 좀 더 시간이 늦춰져서라도 네.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2월 2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데이트 해봐야 결혼입니다. 김기현, 장제원 의원을 일컫는 이른바 김장. 이들의 연대가 공식화되는 듯한 분위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김장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데이트와 결혼이라는 핑크빛 기류까지 더해지면서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여지를 남긴 건데요. 100% 당심 반영이라는 룰 변경을 두고 불거진 윤심 논란.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핵심 쟁점이 돼버린 윤심 논란을 지켜보는 야당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장 연대를 하건 철새 연대를 하건 그건 상관이 없고 윤심 있는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불을 보듯 내후년 공천에 칼질이 돼요. 100%죠. 윤심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차라리 당명을 윤심의 힘으로 바꿔라 이렇게 비꼬면서 밟으면 밟히겠다.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투지를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의 윤심 논란을 짚을 전당대회에 새로운 화두가 있었으니 바로 내각 차출설인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대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다른 사안에 대해서 뭐 생각도 안 해봤고 얘기할 그 주제가 아니네요. 그 장관님의 역할을 바라는 당원들도 있을 텐데요. 계속 장관직에 열심히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은 장관직 수행하는 것도 한눈 팔면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 때의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윤심과 전당대회 간의 끊임없는 연관설은 불가피한 쟁점이기도 한데요. 김장 연대에 이은 장관 차출설까지 진정한 윤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올드보이의 이재명 사수입니다. 올해 차례대로 민주당으로 복당한 두 원로 정동영, 박지원. 이들이 사뭇 의미심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야당 탄압에 대한 투쟁을 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어떤 역할이든 돌 하나라도 쌓는 심정으로 당을 사수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1월 통합 차원에서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당원들의 복당을 일괄 허용했는데요. 이에 2016년 분당 사태 당시 당을 떠났던 정동영 상임고문을 비롯해서 권노갑, 정대철 등 동교동계 인사들까지 총 734명이 복당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복당한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정동영 상임고문까지 가세해서 전투력 높은 올드보이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60억 돈이 이재명 대표 집에서 나왔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왜 그러한 것을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켜서 보도가 되느냐. 이런 것은 당당하게 싸워나가야죠.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는 동지죠. 민주 노선, 평화 노선, 민생 노선
같고 그 노선이 구체적이라는 데에서 저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유독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면서 당내 결집을 당부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걱정할 거지 날씨가 추운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만 지금 비판에 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전히 비명계 우려와 친명계 옹호가 교차하는 당내 상황 속 이 대표가 시사한 길고 깊은 겨울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복당과 함께 전면전에 나선 노련한 원로들의 목소리가 사법 리스크로 위축된 민주당의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을 태워서 가라고 해서 늦어진 것이 있다면 의료법이나 언어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두 분 모시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김영우 전 의원을 대신해서 오늘은 특별히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는 국회 방송이 그 전에 좀 출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기억이 거의 없네요. 현역 때는 현역 의원들 출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한두 번 나왔나 안 나왔나? 두 분이 같은 신씨신데 다른 방송에서 합을 맞추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렇죠. 자주 봬요. 네, 자주 봅니다. 네, 오늘도 멋진 토론, 뜨거운 토론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어제 오늘 가장 좀 뜨거운 이슈로 부각을 한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부터 이제 짚어볼 텐데요. 닥터카가 이제 신 의원 부부를 이제 마포에서 태워서 가느라고 참사 현장에 이제 늦게 도착했다. 이게 이제 지적의 핵심인데 신 의원이 참사 당일에 직접 또 병원 측에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다.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졌는데 확인이 됐고 앞으로 이 논란이 계속 더 커질 것인지 이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난 현장으로 달려간 의사 출신 국회의원 하면은 얼마나 멋져 보여요. 심지어는 KTX 안에서 왜 심폐소생술 했다는 그런 의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좀 이상하다 되니까 약간 어떻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쏘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도 보니까 신현영 의원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에 택시를 타고 출동한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밤 12시 51분 새벽에 자기가 근무했던 병원에 있는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것을 타고 마포에서 타고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앰뷸런스라는 게 결국은 일산 쪽에서 있는 병원일 테니까 강변북로에서 바로 신용산역으로 빠지면 빨리 갔을 텐데 이 차가 와가지고 마포에 있는 신혜연 집에 들러서 신혜연 태우고 남편 같이 태워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 20-30분 늦었다는 것. 늦은 것도 문제지만 그 외의 행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홍보용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착한 게 아마 새벽 1시 45분 나와요. 1시 45분. 그러면 우리 아는 대로 밤 10시 30 몇 분에 사고가 났다면 이때쯤이면 다 현장은 정리가 됐을 테고 마술하는 뒤는 좀 남아있겠네. 그러면 뭘 했을까? 그런데 이분이 신영이는 아침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은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 사진이 6장인가 올렸는데 보면 굉장히 막 현장에 몰두하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15분 만에 갔다고 하니 뭐냐 이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분이 신 의원이 가정의학과고요. 그리고 신 의원을 비례 1번으로
민주당에서 21대를 할 때 영입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당시 코로나가 점점점 커지는 순간에 의사로서 우리가 상징성을 가져보자는 민주당의 어떤 큰 그 그림, 네. 기획 속에서 된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금방 얘기했던 그 기차 속에서 심폐소생술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뭐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가정의학과 출신 의사가 그렇게 둘러둘러 갔다는 것은 뭐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잘했다고 우리가 여기서 뭐 옹호해주고 쉴드 쳐주고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잘못했어요. 본인도 잘못했으니까 바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상황이나 그 시간으로 봤을 때 중대하고 긴급한 순간은 지나간 거예요. 10시 좀 넘어서부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닥터카를 불러서 가는 시점에서는 상황은 종료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짐작이 가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 수습해야 될 일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SNS용 사진을 찍었다는 부분은 이게 의사이면서도 정치인스러운, 나쁜 의미에 있어서 정치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질책거리를 만들어 놓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건 그게 또 맞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본인이 사과하고 국조위원까지 사퇴를 한 마당에서 사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신현영 의원은 국조특위위원회 사퇴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희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금 잘 걸렸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길에 의원직까지 내려놔라 뭐 이러는데요. 까딱하면 지금 의원직 내려놓으라는 게 여야가 다 지금 뭐 똑같이 너 잘 걸렸다 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의원직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 본인이 깊이 사죄하는 것을 여당도 또 국민 여러분도 받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그만두는 것이, 그리고 본인이 또 100배 사죄하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좀 여기서 접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신경민 전 의원께서 접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좀 뭐랄까 석연치 않음을 떠나서 좀 뭐 어떻게 판단했을까 하는 의아함이 드는 대목이, 치과 의사인 남편하고 꼭 같이 가고 치과 의사 남편이 또 사진을 찍어주고 하는 일련의 행동, 그 시간대 새벽 한 2시 가까이 되는 시점까지 뭘 했을까? 그 행동에 대한 게, 그것을 구조 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 사진, SNS용 사진이 필요했기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닥터카를 타고 간 거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또 끝나고 나서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떠났다 그래요. 또 그거는 또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신현영 의원, 저도 옆자리에 있었는데 이 일 있고 나서 방송국에 출연도 했어요. 현장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막 구활동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런 대목은 상당히 좀 납득하기 힘들다. 물론 저도 이것 때문에 뭐 당장 뭐 신현영 의원 의원직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뭐 저는 그까지는 저도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 다 거의 다 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문제겠던데, 다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뭐라 그럴까 성명 내지 이런 부분은 있는 게 좋겠다. 자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입장인데요. 이 사안이 이제 어느 선까지 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열한 정치 공세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그 국힘이 과연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이 이런 그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표현하기에는
신인영 의원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다만 그래서 우리 신인영 의원이 잘못했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할 정도까지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하는 게 아마 야당다운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저 역시도 이걸 뭐 의원직 사퇴까지 가져가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실수한 거죠. 근데 실수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본인이 설명을 하고 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낫지. 다시 여당을 향해서 다시 역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치공기서의 요소가 있는 거죠. 네.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건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과하고 이런 것을 잘못했다라고 반성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국조투기를 바로 즉각적으로 그만뒀으니까 저는 이걸로 일단은 책임 부분은 완결을 하고 본인의 진지한 사과 그리고 지금 그 사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가 잘못되고 해서 지금 여러 건이 드러났으니까 그 여러 건의 각각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건 좀 마무리를 하고 국조특위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유가족과의 만남 직후에 전격적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유족들을 만나기 전에 결정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유족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듯하지만 최근 잇따른 그 여권발 2차 가해 논란과 함께 그 49제 불참에 대한 조치가 된 여론이 있는데 이 영향을 좀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 줬죠. 저도 그 비디오를 봤는데요. 그 이재한 군의 아버지 말씀은 정말 그 폐부를 꼭꼭 찌르더라고요. 다 맞는 말씀이고 이건 뭐 여당을 향해서 한 거지만은 야당도 경청을 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당은 세월호가 절대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뭐 분명한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고 또 이렇게 2차 가해를 당의 중진부터 시의원까지 하는 걸 보면 세월호가 되풀이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세월호 때 문제를 지금 그대로 정부 여당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49제가 나오는 것도 49제 왜 안 갔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진지하고 진솔하고 솔직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그 유가족들이 그걸 위패하고 영정을 해가지고 조문소를 만들어 놨는데 조문소에 가서 유가족들과 손을 붙들고 어깨를 부여안고 울어줄 만한 정부 여당의 지도자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건 세월호보다 훨씬 지금 사후 대처가 잘못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가서도 사실 문전박대로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반성을 하고요. 2차 가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고요. 2차 가해 하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2차 가해를 하니까요. 이건 반드시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가면은 그렇게 정부 여당이 두려워하는 세월호의 재판이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경고합니다. 정말 관련해서 뭐 정말 그 막말만큼은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참사, 뭐 영업이라는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게 유가족들을 만난 직후에 시간적으로 맞는데 그 만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압력 때문에 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제가 보는 게 이제 오히려 그 전에 이미 참여하기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국힘 쪽에 국민힘 쪽에 국조특위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문서로 낸 게 아니고 의장한테 낸 게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이런 의견을 모았다 전달했다는 의미. 주호영 원내대표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 오히려 타이밍을 본 거예요. 유가족을 만난 이후에 유가족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랄까 유가족들이 원하는 걸 털어주는 하나의 모양새처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정조사에 임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에 맞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뭐 이제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1월 7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 남아 있을 텐데 그 전에
적어도 2023년 1월 3번 있는 거잖아요. 3번의 청문회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청문회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이어서 계속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연장론이 제기되겠지만 새로운 사실이 안 나온다면 연장해서 뭘 하느냐는 그런 소리도 일반 국민 여론사에 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을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와 팬카페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요.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그 지지자 결집에 이제 호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깊은 겨울이 온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이 대사가 어떻게 보면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잖아요. 겨울이 온다. Winter is coming.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겨울을 잘 이겨내자. 우리 손잡고 붙잡고 따뜻한 체온으로 이겨내자. 내 주변에 다 뭉쳐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일 텐데 쉽게 그렇게 될까는 모르겠어요. 제가 민주당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나 그렇고 다 지지자들도 도대체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는 몰라서 전부 다 입을 닫고 있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 뭔가가 조금씩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팩트가 확인되는 순간 이런 순간 오면은 굉장히 흔들릴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겨울은 벌써부터 왔죠. 가을부터 온 거나 마찬가지고요. 길고 깊은 겨울은 뭐 이미 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건 뭐 이재명 대표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다른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검찰의 행보에 달려 있죠. 결국은 팩트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오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아마 곧 있으면 소환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소가 이제 갈라치기가 돼서 기소가 몇 건으로 될 것인지가 나올 텐데 기소의 내용 그러니까 팩트죠. 공소 사실이 뭐가 되고 공소 사실을 뒷받치는 증거가 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길고 깊은 겨울이 와서 그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인가는 결국은 팩트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의 역량을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검찰이 엄청나게 뭘 막 스피디하게 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 정도는 이미 증거나 뭐 공소를 하겠다는 기소를 하겠다는 뭐 이런 결심이 검찰이 쓴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는 가령 돈 문제랄지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겨울이 아니고 재판이 길어집니다. 재판이 길고 긴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당내 비명계들은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그 김종민 의원이 지금 날씨가 추운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리더십 걱정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좀 비명계 반응이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팩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소 사실이 문제인 거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뭔지가 지금 확실치는 않잖아요. 그러나 단독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도 몇 건씩 나타나는 사실들을 보면 업무상 배임은 뭐 이미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건 뭐 여기 가면 사인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장을 하면서 지사를 하면서 그 관련되는 서류에 다 사인을 한 것들은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돈이 흘러갔느냐, 어디까지 흘러갔고 그 돈이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까지 갔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대목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단독 기사를 통해서 전혀 나타난 게 없고요. 네.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검찰의 수사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를 지금 김종민 의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에 달려 있지 이걸 누군가 나서서 운전대를 잡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상황을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종민 의원의 말이 크게 틀리진 않잖아요. 당내에서는 아마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당이 다 단일 대우로 지금 지켜줘야지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자라는 소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검찰 직접 수사를 앞에 놓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냐? 플랜 B는 있는 거야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함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 입장에서는 춥고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과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잘하는 건 없는데 왜 우리 당 지지율은 왜 안 올라가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의원들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다만 이제 이런 흐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억누르고 있을 거다. 민주당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민주당 내부 사정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강한 의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이제 그 복당을 시켰는데요. 이게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당을 위해 벽돌 한 장이라도 놓겠다 이런 이제 소감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정동영 상임 고문도 이제 가세를 했습니다. 두 분의 복당 그리고 이제 가세는 호남 결집 그리고 이제 빅스피커 역할에 이제 기대를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게 그 만약에 전략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먹혀들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정동영 민주당 내에서 갖고 있는 당 내에서 지지자층 사이에서 갖고 있는 권위와 이런 걸 인정되는 건 특히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는 어쨌건 정치적 기술이 뛰어난 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언변이 찬란하신 분 이렇게 소문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냐? 당장은 이재명 대표와 박지원, 정동영의 이해관계에 일치하여 한 분은 복당하고 한 분은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 두 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가 방어를 해주고 하지만 만에 잘못될 경우는 어떤 분은 뭐 비대위원장을 생각하고 어떤 분은 또 다음 총선에 다음 출마를 생각하고 이런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건 아니겠어요? 네네. 그 두 사람 다 출마의 욕심이 있죠. 물론 박지원 전 원장은 뭐 나이가 많긴 하지만 바이든보다 더 건강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이든하고 동갑이니까요. 근데 지금 바이든은 약간 좀 어떤 때는 휘청거리잖아요. 42년생 81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로 이제 만 나이로는 아직은 80입니다. 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팩트, 공소 사실 그리고 검찰이 확보를 앞으로 할지 이미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박지원 전 원장의 스피커가 아무리 좋아도 또 정동영 스피커가 아무리 성능이 우수해도 그 팩트 앞에는 무력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김종민 의원이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이 문제인 거지 이거 뭐 스피커 좋은 거 갖다가 장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팩트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팩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스피커의 성능이 좌지우지 될 거고요. 지금 공식 공보 조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뭐 확실합니다. 공식 공보 조직이 별로 대응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특히 이제 영입에 복당에 더 성과 열을 다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요. 결국은 이 스피커 뭐 100명이 장착을 해도 팩트 앞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검찰의 행보가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연대 가능성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지만 또다시 그 한동훈 장관에 이어서 장관 차출론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 두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자, 그럼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 왜 장관 차출 또 나오느냐. 지금 멤버들, 지금 나오는 이른바 당권 주자들을 갖고는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는 나름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을 제외한다면 왜? 그 세 명은 앞에 두 명은 정치적인 이유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개의 자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줄 것이라는 나름의 윤심이 안 갈 것이라는 판단하에 3명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나오는 인물군 갖고는 힘들다. 그러니 장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특히 원희룡 장관이 꼽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완료된 게 이제 한 달이 11월 1일에 이주호 장관, 교육장관이 이제 겨우 임명됨으로써 내각이 완성된 게 한 달 좀 넘었다니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주축인 예를 들어서 장관을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을 차출하여 당에 보낸다. 저는 쉽지 않을 결정이라고 봐요. 물론 마지막까지 안 되면 그 가능성은 특히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저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이제 그 의사가 없는 걸로 이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원희룡 의원이 지금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큰일 나죠. 생각이 있더라도 나중에 네, 발표해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원장관은 뭐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원장관이 얘기하는 반응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근데 지금 유승민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게 윤심으로 읽혀져 있고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게 나경원 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윤심이 말은 안 하지만 마뜩 찬하한다는 것은 온 세상이 또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냐? 그럼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차출론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차출론을 띄웠더니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분, 권영세, 원희룡 두 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원희룡 의원은 저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근데 권영세 의원은 지금 현재 약간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게 권영세 의원이 나오면은 지역구가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하고 맞물려 있는 이태원하고 지금 현재는 사람들은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렇지만 박희영 구청장이 지금 영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집행이 되고 혹시 영장이 발부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국정조사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국조가 1월 7일까지지만 뭐 1월 7일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뭐 1월 달 내내 내지는 2월 초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박희영 구청장의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한 권영세 장관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권 장관은 아마 본인이 고사할 겁니다. 추천했다고 하죠. 네, 그 저기 공천의 그 공천의 주역이 권 장관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원희룡 장관이 그나마 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카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부터 여야의 뜨거운 이슈까지 함께 관련 사안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서해안과 제주엔 다시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한동안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